네가 왜 노숙을 해? 중소기업 사장 한재수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이혼 후 19년 그는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눈 내리는 서울역 거리에서 낯선 노숙자의 얼굴을 본 순간 그가 묻어버린 모든 진실이 깨어났습니다. 사랑과 죄 그리고 용서의 끝에서 한 남자의 인생이 다시 흔들립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은 어디에서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인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겨울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바람은 차갑고 하늘은 낮게 깔렸습니다. 서울역 광장엔 흰 입김이 떠오르고 사람들의 코트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기차 도착 안내 방송이 이어집니다. 커피 향이 섞인 매연 냄새가 공기를 감쌉니다.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돌아옵니다. 그 사이 한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걸어갑니다. 그의 이름은 한재수 62살. 성공한 중소기업 사장입니다. 직원 30명을 둔 알짜 회사의 대표지만 그의 걸음엔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오늘은 계약서 전달 때문에 직접 나왔습니다. 직원에게 맡겨도 되는 일인데 이상하게 오늘은 혼자 움직이고 싶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릴 때 살아있다는 느낌이 났습니다. 그는 코트를 여미고 서울역 앞을 가로질렀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스쳐 지나갑니다. 누군가 웃고 누군가는 서두르고 그 속에서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 한쪽이 오래전부터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운 건 일과 책임뿐이었습니다. 그는 성공했지만 행복이 어떤 얼굴이었는지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낯선 움직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벽돌 기둥역, 낡은 담요 속에서 누군가 웅크려 있었습니다. 재수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밭 위에 쪼그려 앉은 한 여인. 그녀의 손에는 종이컵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종이컵이 흔들리고 안에 동전 3개가 부딪히며 소리를 냈습니다. 그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무언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눈을 찡그리며 조금 더 다가갔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천천히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재수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이정희였습니다. 19년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떠나보낸 전처였습니다. 다시는 마주치지 않을 거라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장이 거칠게 뛰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 가방이 흔들렸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기억이 스쳤습니다. 그날의 싸움, 차가운 말, 닫히던 문소리. 그가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결국 혼자 남을 거예요. 그 말이 공기처럼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햇빛에 그을려 있었고 손끝은 트고 거칠었습니다. 입술은 하얗게 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매, 그 턱선, 그 손의 움직임은 그대로였습니다. 세월이 그를 늙게 했지만 그녀는 세월 속에서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가난과 외로움이 남긴 자국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재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왜 이런 곳에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울역의 인파는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택시가 경적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엔 오직 그녀만 보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한 발, 두 발. 눈 위에서 구두 밑창이 바스러졌습니다. 그녀 앞에 섰습니다. 그림자가 담요 위로 드리워졌습니다. 정희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말을 꺼내려 했지만
목이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밥은 먹었냐? 왜 이렇게 됐냐? 나야.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멈췄습니다. 돈을 꺼내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그녀가 상처받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홀로 견딘 사람만이 가진 눈빛이었습니다. 재수의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끝이 담요를 꼭 쥐었습니다. 그녀의 손톱 밑엔 얼음처럼 하얀 자국이 있었습니다. 재수는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 말 못한 문장이 켜켜이 쌓였습니다. 정희야, 미안하다. 나도 많이 늦었지. 하지만 그는 그 말을 삼켰습니다. 눈발이 굵어졌습니다. 그의 코트 위로 흰 눈이 내려앉았습니다.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사람들의 외투가 흩날렸습니다. 서울역 확성기에서 안내 방송이 흘렀습니다. 기차가 도착합니다. 그 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그녀의 종이컵에 한 남자가 동전을 떨어뜨리고 지나갔습니다. 동전이 부딪히는 소리가 맑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손끝으로 컵을 감쌌습니다. 그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발 물러나려다 다시 멈췄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수는 결국 뒤돌았습니다. 눈밭 위에 그의 발자국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한번 뒤돌아볼까? 아니면 그냥 떠날까? 그는 갈등했지만 끝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깨 위로 눈이 쌓였습니다. 서울역의 인파가 그의 몸을 스쳤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더 꽉 쥐었습니다. 멀리서 기차 출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적이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그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서울역의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눈빛, 담요, 종이컵, 그리고 눈송이. 침대 옆 조명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는 앉은 채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서 또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시끄러웠습니다. 19년 전 그날의 말, 닫히던 문소리, 그녀의 울음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손바닥을 적셨습니다. 그의 가슴 속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눈이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재수는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지만 그는 아무 페이지도 펼치지 않았습니다. 손끝은 멈춰 있었고 눈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역에서 본 그녀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낡은 담요, 트인 손끝, 그리고 그 눈빛. 그의 가슴은 계속 먹먹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쿵쿵거렸습니다. 19년 전의 기억이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듯 찾아왔습니다. 그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녀의 손, 마지막으로 닫히던 현관문 소리, 그 뒤로 들리지 않던 목소리.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했어야 했습니다. 그만두지 말자.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 한마디를 못해서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의 명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재수 대표이사. 그 문구가 오늘따라 낯설게 보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코트를 걸치고 사무실 불을 껐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는 차에 올랐습니다. 엔진을 켜고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고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가야 하나?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듯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틀었습니다. 서울역으로 향하는 길. 도로는 얼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노랗게 반짝였습니다. 차 안에는 라디오 소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히터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운전했습니다. 교차로 신호등이 붉게 빛났습니다. 그 붉은 불빛이 차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서울역 앞 도로에 도착했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역 앞은 여전히 환했습니다. 거리의 불빛은 따뜻했지만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그는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숨이 희미한 흰색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낮에 봤던 그 자리로 향했습니다. 벽돌 기둥역, 눈이 쌓인 자리. 그곳에 그녀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낡은 담요를 덮은 채 잠든 듯 웅크려 있었습니다. 눈송이가 그녀의 머리 위에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눈 위에서 사각거렸습니다. 그녀는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입술이 얼어붙은 듯 말라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동자가 그를 향했습니다. 그 눈빛엔 놀람보다 피로가 먼저 담겨 있었습니다. 재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 역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신문지가 날려와 그들의 발끝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담요를 더 꽉 끌어당겼습니다. 그의 손이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건 작은 명함이었습니다. 그는 그 명함을 그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명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명함을 밀어냈습니다. 그 행동은 짧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말없는 거절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말을 삼켰습니다. 목이 막히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조용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뭐려? 그녀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 위로 눈이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담요를 여몄습니다. 그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눈발은 점점 굵어졌습니다. 사람들의 발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그녀는 담요 속으로 몸을 더 깊이 묻었습니다. 그는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세상과 그의 세상은 너무 달라져 있었습니다. 잠시 후 봉사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종이컵에 따뜻한 국물을 부었습니다. 그녀는 그 컵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봉사자가 떠난 후 재수는 다시 한 발 물러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손등으로 닦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잠들 듯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발자국이 눈 위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그의 뒤로 눈이 쏟아졌습니다. 발자국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그는 차에 올랐습니다. 엔진을 걸었지만 바로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핸들 위에서 떨렸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울역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불빛 아래 그녀의 모습이 여전히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손끝이, 담요가.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이 조용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소리는 없었지만 마음속에서 울렸습니다. 이제 와서 너무 늦었구나. 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로 위, 차 위, 사람 위로 하얗게 쌓였습니다. 그의 마음 위에도 눈이 내렸습니다. 그는 시동을 껐습니다. 차 안의 불빛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호흡이 짧아졌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하늘에서 여전히 눈이 내렸습니다. 그는 입술을 떨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결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그의 세상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녀의 세상은 너무 추웠습니다. 그 온도차가 재수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는 결국 차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서울역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느꼈습니다. 그녀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그녀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구나. 눈발이 다시 세게 내렸습니다. 서울역의 불빛이 하얗게 번졌습니다. 한 남자는 그 불빛 속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서 흘러내린 눈물이 차가운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의 세상은 지금 조용히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구름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한재수의 사무실엔 형광등 불빛만이 켜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와 계약서가 쌓여 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다가 멈추고 팩스가 종이를 밀어냅니다. 직원들의 발소리가 복도에서 바쁘게 오갑니다. 재수는 그 모든 소리를 듣고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의 시선은 한 점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책상 모서리 위에 놓인 사진 한 장. 흑백 사진 속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그는 정장 차림, 그녀는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습니다. 그 사진이 유일한 과거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었습니다. 프레임 위 먼지가 손끝에 묻어났습니다.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장의 빛이 눈부시게 내려왔습니다. 눈을 감자 어젯밤 서울역의 풍경이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얼굴, 담요, 종이컵, 눈발. 그의 마음 한가운데 그 장면이 그대로 박혀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가 서류철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전 미팅 준비되셨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비서는 잠시 멈칫하다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사무실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끝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도시가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에 빌딩이 반짝이고 사람들은 바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창문에 손을 대었습니다.
유리의 차가움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왔을까?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돈을 벌기 위해 살았습니다. 좋은 차, 좋은 집, 안정된 회사, 그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어디에 있을까? 그녀는 추위 속에 있었고 그는 따뜻한 사무실 안에 있었습니다. 그 간극이 갑자기 너무 커 보였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네, 잠시만요. 짧은 대답 후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허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리듬 없이 무의식적으로.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회계 담당 김 부장이 왔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김 부장이 들어와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이번 달 매출이 예정보다 15% 높습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재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짧은 말, 짧은 시선. 김 부장은 잠시 머뭇거리다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다시 정적. 사무실엔 시계 초침 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정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끝. 그녀의 손은 거칠었고 그 손은 그가 버리고 온 세월의 무게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슴 한쪽이 쿡 하고 아팠습니다. 책상 위 결혼사진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손으로 사진을 엎었습니다. 탁! 짧은 소리와 함께 사진이 엎어졌습니다. 그는 손끝을 떨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인가? 그런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커피포트를 켜고 컵에 물을 부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왔습니다. 그 김이 그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했지만 마음은 시렸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 쓴맛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그는 무심코 화면을 봤습니다. 아들 한도윤. 잠시 머뭇거리다 통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폰을 탁자 위에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눈을 감은 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윤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그의 마음속이 복잡했습니다. 창문 밖엔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햇살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빛이 사무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멀리 서울역 방면이 보였습니다. 그곳이 그날의 기억처럼 아득했습니다. 그는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주름이 짙게 드러났습니다. 세월의 흔적이었지만 후회의 선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양손으로 창틀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를 다시 찾아야 할까?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곧 스스로를 부정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이 마른 듯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이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탁상 시계가 째깍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시계 바늘을 가만히 눌렀습니다. 초침이 멈췄습니다. 그는 그 멈춘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정의가 웃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그는 손바닥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다시 세웠습니다. 사진 속에 젊은 두 사람이 다시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사무실 문이 한 번 열렸다 닫혔습니다. 직원들이 점심을 먹으러 나가는 시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세상은 지금 이 사무실 안에서 조용히 갇혀 있었습니다. 밖에선 햇살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다시 서울역의 눈발이 흩날렸습니다. 그날 본 그녀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손끝, 그 눈빛, 그리고 그 침묵. 그 침묵이 지금까지도 그의 귓가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거실 불빛이 희미했습니다. 시계 초침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한재수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엔 식지 않은 커피가 들려 있었습니다. 커피잔 위로 김이 피어올랐지만 그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낡은 명함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 명함을 천천히 돌려가며 바라봤습니다. 그 명함은 낮에 그녀에게 건넸던 그 명함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듯 밀어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아직도 눈앞에 선명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아무 말 없이 단호하고 조용했던 그 눈빛. 그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작은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 하나에도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보였습니다. 사진 속 세 사람. 그와 그녀와 어린 아들 도윤. 사진 속 웃음은 따뜻했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사진 프레임을 스쳤습니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서서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낮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한도윤이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38살. 이제는 회사원으로 바쁘게 살아가는 성인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보며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재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둘 사이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공기의 무게가 묵직했습니다. 도윤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랐습니다. 컵에 부딪히는 물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그는 컵을 들고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긴 세월의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앉아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닿지 않았습니다. 재수는 천천히 말을 꺼내려 했지만 입술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먼저 망설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도윤은 눈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엔 조용한 준비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 대화를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했습니다. 재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너 엄마 본 적 있니? 그 말은 공기 속으로 천천히 흘렀습니다. 잠시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도윤은 시선을 내렸습니다. 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재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의 심장이 크게 한번 뛰었습니다. 언제부터? 그의 눈빛이 떨렸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래됐어요. 그는 그렇게 짧게 답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수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습니다. 넌 왜 나한테 말 안 했니? 그 말은 울음처럼 나왔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 미소 같은 슬픔이 스쳤습니다. 아버지가 듣고 싶어 하지 않았잖아요. 그 짧은 문장이 방 안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긴 침묵이 따라왔습니다. 재수는 숨을 삼켰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컵이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엄마, 나름대로 잘 지내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아프긴 하지만 늘 웃으려고 하셨어요. 재수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천천히 흘렀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 말은 끝내 소리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연민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엄마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이 재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물을 꺼냈습니다. 그의 눈가도 붉었습니다. 부엌 불빛이 희미하게 거실을 비쳤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 두 남자의 숨소리만 섞였습니다. 도윤은 컵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직 닿지 못한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엄마는...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엄마는 늘 아버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말이 공기 속에 퍼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조용했습니다. 재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의 눈가에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그녀가 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의 시계 소리만 울리고 있었습니다. 초침이 하나씩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커튼 틈 사이로 밤의 불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이 아버지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의 눈빛은 젖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일어나 아버지의 옆으로 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버지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손끝이 잠시 닿았습니다. 그 온기가 오래된 벽을 천천히 녹였습니다. 바깥에서는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유리창에 닿았습니다. 그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도윤은 창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내일은 엄마한테 같이 가요. 그 말이 조용히 방 안에 흘렀습니다. 재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바깥의 불빛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거실 안에는 따뜻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19년간 얼어붙었던 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은 그 손을 살며시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겨울밤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에 아주 조금의 봄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온 빛이 방 안 공기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찻잔이 식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한재수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가엔 피로가 고여 있고 얼굴엔 깊은 주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의 손엔 한 장의 쪽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전날 아들이 건네준 봉투 속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봉투에는 낯선 글씨로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정희.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쪽지를 펼쳤습니다. 종이 가장자리가 눅눅했고 글씨는 삐뚤삐뚤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글자 하나하나를 눈으로 더듬었습니다. 도윤아, 아버지를 미워하지 마라.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줄이 그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종이를 놓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손등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가슴에 눌렀습니다. 눈물이 번져 글씨가 희미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정희야. 입술 사이로 그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는 몸을 숙인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한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도윤의 친구 이서준이었습니다. 그는 봉사활동을 함께 다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손엔 노트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래된 노트, 겉표지가 바랬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정희 어머니가 늘 가지고 다니시던 노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재수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노트는 가볍지만 묘하게 뜨거웠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삐뚤한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살아 있었다. 감사하다. 그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하루하루의 기록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준 털장갑이 따뜻하다. 서울역 근처에 새로운 쉼터가 생겼다. 언젠가 그 사람도 이 길을 지나갈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페이지를 더 넘겼습니다. 노트 중간쯤 그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재수 씨, 나도 당신 미워하지 않아요. 다만 조금 더 따뜻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그 빈 종이를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그녀가 더는 쓸 수 없었던 마지막 하루. 그 빈 페이지가 너무 아팠습니다. 이서준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아드님과 사장님을 걱정하셨어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재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노트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 손바닥으로 덮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미열이 전해졌습니다. 그녀의 온기, 그녀의 시간, 그녀의 마음. 창밖엔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햇살이 그의 가슴 속 얼음을 녹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정희야, 미안하다. 그 말은 입술에서 겨우 새어나왔습니다. 소리도 없이 공기 속에 흩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책상 위로 노트를 올려놓았습니다. 표지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노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끝이 노트 위를 천천히 스쳤습니다. 살아있었다, 감사하다. 그 짧은 글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힘든 세상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그는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미움을 키웠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의 그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눈물 방울이 노트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그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대로 흘러가게 두었습니다. 그녀의 글자와 그의 눈물이 한 페이지에 섞였습니다. 이서준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사장님, 정희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은. 그의 말이 멈췄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한 번만 사장님 얼굴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 말에 재수의 몸이 멈췄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녀가 나를. 그 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노트 위에 글씨가 흐려졌습니다. 그녀의 필체, 그녀의 마음, 그녀의 시간. 모든 것이 그의 눈물 속에 번져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더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빛이 눈꺼풀을 스쳤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희야, 나 이제야 내 마음을 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노트를 다시 닫았습니다. 표지가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그 온도가 따뜻했습니다. 그는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고맙다, 정희야. 그 말이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창밖에서는 새들이 울었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봄이 오기 전에 고요한 눈처럼 조용한 평화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흐린 오후였습니다. 창밖엔 눈 대신 가벼운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재수는 병원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엔 낡은 노트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정희가 남긴 기록, 그 안의 글자들이 아직도 그의 가슴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얀 복도, 소독약 냄새, 그리고 낮은 발소리. 모든 것이 낯설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정혜 씨,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그 말이 끝나자 그의 발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이 말라붙었습니다. 손에 든 노트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회색 하늘이 스쳤습니다. 눈 대신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혀 부서졌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투명한 유리 너머로 병실이 보였습니다. 침대 위 산소 마스크를 낀 여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이었습니다. 한때는 그와 같은 세상에 살던 사람, 지금은 다른 세계의 문턱에 서 있는 사람. 그는 숨을 삼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말랐고 피부는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눈가엔 여전히 그때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한 걸음만 더 가면 닿을 것 같은데 그 한 걸음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면회 가능해요. 조용히 들어가세요. 그녀의 말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그는 천천히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병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기계음이 일정한 리듬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삐삐. 그 소리가 마치 그녀의 심장 소리 같았습니다. 그는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의 그림자가
그녀의 얼굴에 드리워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이불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르고 가늘고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손이 그녀의 손등에 닿았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그녀의 손을 감쌌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숨을 삼켰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고였습니다. 그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정희야. 그 말은 목구멍에서 막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가느다란 시선이 그를 향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그의 손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이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엔 그녀의 말이 그대로 들렸습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이 그녀의 손등 위로 흘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입가에 미소 같은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의 손을 약하게, 아주 약하게 쥐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끝에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온기, 그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온기였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너무 늦어서. 그 말은 울음과 함께 섞여 나왔습니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커졌습니다. 유리창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불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 반짝임이 병실 벽을 비추었습니다. 그녀의 호흡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기계음이 잦아들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줘. 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다시 감겼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랜 고통이 지나간 자리에 조용한 안식이 머물렀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지만 그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이제 쉬게 해드릴게요. 그녀의 말이 멀게 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이불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눈물 자국이 그 손 위에 남았습니다. 그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침대 곁에 놓인 노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노트 옆에는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재수 씨, 와줘서 고마워요. 그 글씨가 흐릿했지만 분명히 그녀의 필체였습니다. 그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그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는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병실의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기계음이 멈췄습니다. 모든 게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손의 감촉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바닥을 유리창에 대었습니다. 차가운 유리가 그의 눈물과 섞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내 손을 잡았구나.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병실을 돌아봤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엔 미소와 슬픔이 함께 번졌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하얗고 조용했습니다.
멀리서 기계음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가에 서서 눈 내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눈가에 또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유리창 밖에서 부서졌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물 사이로 미세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정희야, 고마워.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그의 마음속엔 처음으로 평화가 스며들었습니다. 그가 잃어버린 세월 속에서 마침내 용서와 사랑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하늘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는 조용했고 창밖에는 약한 바람만 불었습니다. 한재수는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엔 낡은 노트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표지를 손끝으로 문지르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이 닫힌 뒤로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기계음이 사라지고 시간도 함께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그의 어깨 위로 눈발이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손바닥으로 그 눈을 털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정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순간의 미소, 그 손끝의 온기, 그 모든 게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카세트 녹음기였습니다. 병실을 정리하던 간호사가 건넨 것이었습니다. 이정희 씨가 남기신 거예요. 그녀의 말이 귓가에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녹음기를 바라봤습니다. 낡은 버튼, 다른 모서리, 오래된 기계의 냄새. 그 안에 그녀의 목소리가 있다고 생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재생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버튼을 눌렀습니다. 딸깍. 짧은 소리가 어둠 속에 울렸습니다. 처음엔 잡음이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 종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잠시 후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수 씨. 그 순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였습니다. 기억 속 그 음색 그대로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이 말을 언제 할 수 있을까 많이 생각했어요. 그의 손이 녹음기를 더 꽉 쥐었습니다. 손등의 힘줄이 도드라졌습니다.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 미워한 적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때 나는 그냥 너무 외로웠어요. 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울음이 새어나오지 않게 막으려 했지만 숨소리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녹음기 속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나를 잊지 않아도 돼요. 다만 당신이 괜찮길 바랐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카세트 위로 떨어졌습니다.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도윤이에게는 좋은 아버지였어요. 그 아이는 늘 당신을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녀의 말이 그의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그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마치 무너지는 듯 숨을 삼켰습니다. 한 줄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늘 당신이 행복하길 바랐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당신이 웃는다면 그걸로 됐어요.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 사이로 흘러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이 녹음을 듣게 된다면 부디 울지 말아요. 그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이미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울음을 참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남긴 건 후회가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고마웠어요. 재수 씨, 그리고 짧은 침묵. 그 다음엔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재생이 멈췄습니다. 그는 녹음기를 쥔 채 멈춰 있었습니다. 세상은 조용했습니다. 오직 그의 숨소리와 떨어지는 눈소리만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미안하다. 그 말이 공기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짧은 잡음이 흐르고 그녀의 마지막 웃음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 웃음은 따뜻했습니다.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천천히 흘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녹음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의 가슴에서 울음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감사와 후회, 그리고 사랑이 섞여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벤치 위에, 그의 어깨 위에 쌓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세상 속에서 그녀의 웃음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 위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괜찮아. 나도 괜찮아. 그의 마음 속에서 그 말이 울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주머니에 녹음기를 넣었습니다. 손끝이 따뜻했습니다. 병원 건물 뒤편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얀 눈이 가득 쌓인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정원 벤치에 앉아 그는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눈송이가 흩날렸습니다. 그는 두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듯 했습니다. 당신도 이제 쉬어요. 그 말이 바람처럼 스쳤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물이 볼에 맺혔지만 따뜻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별 하나가 반짝였습니다. 그는 그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잘 가요, 정희. 그 말이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그의 가슴속 겨울이 아주 천천히 녹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며칠 전 내리던 눈이 모두 그쳤습니다. 공기는 차가웠지만 햇살은 유난히 부드러웠습니다. 작은 납골당 앞 한재수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단정히 여민 채 손에는 하얀 국화 한 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아들 도윤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눈이 녹으며 바닥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발자국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벽면 유리장 속에 작은 유골함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이정희. 그 이름이 새겨진 칸 앞에서 발이 멈췄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국화를 살짝 내려놓았습니다. 하얀 꽃잎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유리 속 사진. 그녀의 미소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는 사진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아들 도윤이 옆에서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멈춰 있는 듯 했습니다. 그의 손끝이 유리 위를 스쳤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이제야 현실이 와닿았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떠났습니다. 그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졌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이 속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리 속 그녀의 사진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시야를 가렸습니다. 그는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물과 함께 오랜 시간의 후회가 흘러나왔습니다. 도윤은 옆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하얀 꽃 한 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이름을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오셨어요. 그의 입술이 작게 움직였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말이 공기 속에 퍼지는 듯 했습니다. 한재수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유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양손을 모았습니다. 그의 눈에 다시 사진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미소, 그때의 따뜻함, 그녀의 눈빛이 그를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정희야, 이제 편히 쉬어.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유리 속 그녀의 사진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 반짝임이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유리 위에 국화를 올려놓았습니다. 꽃잎이 햇살 속에서 빛났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굳어 있었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의 옆에서 도윤이 말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의 코트 소매를 잡았습니다. 그의 손끝이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마음은 닿아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유리창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이 두 사람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녀의 미소가 겹쳐 보였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제 울지 말아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미소가 함께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그 한마디가 입술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햇살이 길게 뻗었습니다. 그 빛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온기가 피부에 닿았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국화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꽃잎이 흔들리며 반짝였습니다. 그 빛이 마치 그녀의 눈빛 같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미안하다. 그 말이 바람 속에 흩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뒤돌았습니다. 도윤이 아버지의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며 그는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햇살이 유리벽에 부딪혀 번졌습니다. 그 빛이 따뜻하게 번져나갔습니다. 그의 눈에 납골당 전체가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그 빛 속에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만 놓을게. 대신 기억할게. 그 말이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바깥으로 나서자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춥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온기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빛이 하얗게 땅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보고 계실 거예요. 그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울렸습니다. 재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보고 있을 거야.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낙엽이 바닥에서 흩날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그녀의 웃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뒤돌아 다시 한번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빛이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정희야, 고맙다. 너 덕분에 나도 살았어. 그 말이 바람을 타고 멀리 퍼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마지막 인사, 마지막 작별. 햇살이 그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발자국이 햇살 위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뒤에는 평화가 남았습니다. 그의 가슴엔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의 겨울이 서서히 끝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도시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차가웠던 바람 대신 봄 냄새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한재수는 새벽 공기를 마셨습니다. 햇살이 건물 사이로 흘러들었습니다. 길가의 나무에는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걸었습니다. 서울역 근처 익숙한 거리였습니다. 그곳은 처음 그녀를 다시 만났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눈 내리던 거리, 낡은 외투, 떨리던 손끝, 모든 장면이 마음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때의 슬픔이 아니라 따뜻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미소, 마지막 인사, 그 모든 것이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직 그녀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짧은 잡음이 들렸습니다. 이내 익숙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늘도 감사해요.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햇살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과 함께 흔들렸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그래. 오늘도 감사해. 그의 입술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한쪽에선 노숙자 봉사 차량이 보였습니다.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따뜻한 국밥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봉사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그는 스스로도 놀란 듯 했습니다. 예전에 그는 이런 말을 쉽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반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이쪽에서 컵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의 손에 따뜻한 국물이 담긴 컵이 건네졌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컵을 받았습니다. 그 온기가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햇살이 환하게 내리쬐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녀가 곁에서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사람들 사이로 걸었습니다. 한 노숙자에게 국밥을 건넸습니다. 그의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노숙자는 고맙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뜻하게 드세요. 그 말이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자신이 그녀가 남긴 마음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녀가 기록했던 노트 속 한 문장, 오늘도 살아있었다. 감사하다. 그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는 그 문장을 가슴속에 새겼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다는 것을. 사람들이 웃으며 국밥을 나누는 동안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잘하고 있어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따뜻했습니다. 그 눈물은 고통이 아니라 치유였습니다. 도윤이 그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엔 작은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점심 드세요.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새들이 나무 위에서 울었습니다. 도윤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평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으세요? 그의 질문에 재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괜찮다.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세월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후회와 용서, 그리고 사랑. 그는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따뜻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는 한 숟가락을 들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 맛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 그녀가 해주던 국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웃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맛있다. 그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흘렀습니다. 도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실 거예요. 그 말이 바람처럼 스쳤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얀 구름 사이로 햇살이 부서졌습니다. 그 빛이 눈부셨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이야, 나 이제 괜찮아.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이 한 송이 흩날려 그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벚꽃잎을 손끝으로 집었습니다. 그 꽃잎이 햇살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그는 그 빛을 바라보며 잠시 멈췄습니다. 그래, 봄이 왔구나.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그는 일어나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노숙자 봉사팀, 웃고 있는 사람들, 햇살 아래에서 서로를 도와주는 손들. 그 모든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나도 살아야지. 그 말이 바람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하늘은 푸르렀고 새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의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멀리서 도윤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그는 뒤돌아 미소 지었습니다. 간다. 그의 대답이 맑은 공기 속에 퍼졌습니다. 그의 얼굴엔 웃음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엔 빛이 머물렀습니다. 그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그곳에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고마워. 잘 지내. 그의 발걸음이 햇살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완전히 끝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엔 새로운 봄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바쁜 하루 속에서도 잠시 쉬어가셨길 바랍니다. 댓글로 나눠주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